자, 4번 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중간 아래쪽을 보시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방정식 fx는 gx의 해가 주어져 있는 형태죠. fx는 원래 함수고요. gx는 역함수입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같다고 하는 방정식은 실제로는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y는 fx 하고요. y는 f 역함수 x 요거에 교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냥 쉬운 문제들이에요. 2,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대부분 다 쉬운 경우입니다. 어려운 경우는 뭐냐? 바로 이 문제 같은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어려운 경우. 쉬운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체로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로 주어져요. 어려운 문제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로 주어져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K 값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줘야 되는 거기는 한데,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들, 풀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쉬운 문제만 풀어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아주 훌륭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도 풀어봤을 수도 있겠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y는 fx하고 y는 x를 연립하죠. 요거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또는 그러니까 fx는 x죠, 결국은. 이 방정식을 풀든가 해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기다 대입하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지금까지 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꼭 그런 문제만 있는 거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닌 경우에 예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것의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쉬운 방법대로 풀었을 때는 어떤 답이 나오느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요것의 역함수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건 x가 2분의 1이죠. 다시 대입해보면 y도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교점이 2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맞죠? 두 번째 방법으로 역함수를 아예 구해볼게요. 이건 1차 함수니까 역함수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를 구하면 xy 바꿔주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항을 이렇게 시켜서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만들어냅니다. 눈치챈 학생들이 많겠지만 두 함수가 아예 같아져 버렸죠. 실제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실제로는 같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라는 게 이렇게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교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와닿진 않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이너스 x 세제곱. 이거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x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면 이 방식대로 푸는 거죠.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는 0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x제곱 플러스 1 해서 x는 0밖에 안 나오죠. 0을 다시 대입해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y도. 그러니까 교점은 0,0인 겁니다. 그럼 이것만 정답이 되는 거냐?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역함수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됩니다. 뭐 정리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연립할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연립한다고 생각해 보면 요 y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x의 9제곱은 x가 됩니다. x의 9제곱 마이너스 x는 0 되는 거고요. x로 묶어냈을 때 x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죠. 여기서 x는 0이라는 아까 구했던 답도 물론 나오지만 그 답도 나오긴 나오지만 x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1이나 마이너스 1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1은 대입해보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y좌표는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0,0만 있는 게 아니고 1, -1도 있고 마이너스 1,1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더 자세히 확인이 돼요. 이런 식이죠. X축. 답은 다 봤으니까. 대부분 미적분도 처리를 했었을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어디 있는 마이너스 1, 1을 지나면서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 있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이거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이게 y는 x입니다.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수는 요렇게 생긴 함수가 되고요. 역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둘 다 당연히 감수 함수가 되는 거네요. 교점이 보여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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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의 교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고려해줘야 된다. 쉬운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통 증가하는 함수,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에서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는 fx는 x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이를 하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감소하는 형태일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거 y는 x와의 교점도 물론 당연히 해가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두 개 또는 보통 쌍으로 존재해요. 이거 아니면 또 다른 쌍이 있을 텐지. 그러니까 총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뭐 3개가 된다든지 5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홀수계로 보통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공식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필기식으로 해서 확인해 줄게요. 교점. 두 번째, 어려운 경우.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면,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도 구해줘야 돼요. 얘도 당연히 해가 됩니다. 교점이 됩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뭐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간에 얘와 얘의 교점도 당연히 됩니다. 요것도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되는 교점들이 아까처럼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fx하고 y는 f 역함수 x가 있다고 쳐보자. 교점이 a, b예요.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얘도 a, b를 지나가는 거고 얘도 a, b를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 fa는 b가 되는데 f 역함수 a도 b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A, B가 교점이라는 얘기는 둘 다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면 F 역함수 B는 A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면 FB는 A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 B, A라는 점이 있을 때 이 B, A라고 하는 점도 얘도 지나가는 거고 얘도 지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A, B를 지나간다는 뜻인 거고요. 교점이 A, B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요거를 각각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요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두 함수 fx하고 f 역함수 x가 B, A를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fb는 a가 되는 거고 역함수에서 b도 a가 되는 거니까 A, b가 교점이면 뭣도 동시에 교점이 되는 거냐면 B, a도 동시에 교점이 되는 거예요. A, b가 교점이면 B, A도 교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A, B가 교점이 되면 B, A도 교점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FA, B라고 치면 역함수에서는 원래 함수에서 FB도 A를 대입해서 B가 나오면 B를 대입해서 다시 A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성질 때문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매번 홀수계로 만들어집니다. 대체로 이렇게 한번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아예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풀이하기는 힘들고요. 아주 중요한 3번 공식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공식을.
첫 번째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도 구해봐야 된다.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도 구해야 된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데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도 구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a, b라고 하는 교점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면 b, a도 반드시 교점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수를 따지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개 만들어지겠죠,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쌍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점의 개수는 홀수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세 번째는 일반적인 공식은 아닌데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다 3번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 내가 풀어봤던 이런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y는 fx가 점대칭이었어요. 점대칭만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3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3번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건가를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점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대칭이 되는 경우. 점대칭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봤던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있죠, 그죠? 요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예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왼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입니다. 얘를 원점에 대해서 아예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 거잖아. 정리해보면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하느냐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라고 한다고요. 주로 감소함수에서의 원래 함수, 역함수 교점에 대한 문제들은 이런 점대칭이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쉽다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나오면 제일 쉽겠죠. 가장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점이 아니고 다른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죠? k, 얼마에 대해서 k, 얼마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래서 요 점대칭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점대칭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점을 p, q라고 할게요. 요 p, q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적당한 양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식을 아예 외우는 거죠. P, Q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 공식을 아예 외워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X 대신 EP-X, Y 대신 EQ-Y 요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X 대신에 EP-X, Y 대신에 EQ-Y를 대입했더니 P, Q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원래 함수랑 똑같아졌어. 이거는 P, Q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요렇게 먼저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점에 대해서 더 점대칭이 될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건 분명히 점대칭이 될 텐데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EP-X, EQ-Y를 대입해서 원래식하고 똑같아지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이 3번과 1번, 2번이 연결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A, B, B, A의 중점이 당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 P, Q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B, P 요 세 개가 전부 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요거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에서 원래는 A, B가 교점이면 B, A도 교점이다가 된 건데 3번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A, B 하고 B, A 교점 두 개가 요거 하나로 요 교점이 만들어지면 이 두 개의 중점을 구해서 P, Q를 찾고 이 P, Q도 뭐가 된다고요? 교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P, Q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Y는 X, Y 교점이 보통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P랑 Q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요렇게요. 3번이, 대부분 3번인데, 3번이 확인이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대칭점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 대칭점이 P, Q다라고 하면 P, Q도 교점이 됩니다. 그리고 P랑 Q랑은 당연히 같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 A, B라고 하는 교점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A, B, A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중점을 찾아줄 수 있는데 얘가 바로 P, Q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순차적으로. 실제로 설명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도 어렵게 푼 거는 아니에요. 쉽게 풀려요. 요걸 알고만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아예 틀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 요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특히 요거 3번. 대칭점, 점대칭, 대칭이 되는 점을 찾고 그 대칭점을 찾고 다른 근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만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요 내용에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끝.